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두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두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택배기사분들이 겪는 소름 돋는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택배기사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수많은 무서운 일들도 겪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동료 직원분들도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두리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리님 지금 차에 계신 거죠? 차에? 네, 집에서는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차에 왔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자서요. 아, 굉장히 이렇게 잠기들이 밝아서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막 금방금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집으로 올까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주무시니까. 저는 제 와이프가 더 무섭습니다. 그럼요. 네. 네네. 더 무섭죠. 자, 그러면 오늘 직업괴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그런데 네네. 택배기사분들이 이제 고생도 하시고 이제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으시나 봐요? 사실 요새는 저희가 좀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서 예. 10시 이후로 배송하는 것도 안 되고 법적으로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지가 개선이 돼서 요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비해서는. 근데 전에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얼굴 보는 것도 코로나 더하기 물량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서 얼굴 보고 배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경비실이나 문 앞에 놓고 이런 게 태반인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또 그리고 그전에는 물량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까대기라고 하죠. 그죠? 그 물량 분류 작업할 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 얘기 듣고 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는 USB가 있었는데 제가 또 어디 놨는지 잊어버려갖고 오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택배기사님들이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닭발을 못 드시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고 저희가 일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이러면서 해서 술 한잔 하자 해서 갔는데 저희가 막 안주 시켜놓고 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 형님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주 더 시킬 거 없나 보다 닭발을 딱 시켰는데 그 형님이 와서 또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닭발을 딱 보시더니 자기는 닭발을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왜 무서우세요? 이랬더니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자기가 겪은 일 때문에 딱 닭발에 관련된 일은 아닌데 닭발이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어서 닭발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는데 그 형님이 배송을 이렇게 하던 중에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물건 한 번씩 대충 훑어는 보거든요. 적재를 할 때. 그렇죠. 왠지 물건을 잡자마자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 형님이 그때 당시에도 한 택배한 집은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물건을 딱 받자마자 그냥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이게 뭔지 배달하면 안 될 물건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물건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별거 있겠어 하고 이렇게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화번호만 있고 주소가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택배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이거 자기네들이 집에 없다고 한 이틀 정도 없을 것 같다고 이거 그냥 그때 배송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서비스업이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약간 아이스박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식품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먹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회사에서도 큰 대형 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다 일단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서 그 형님이 이렇게 배송을 다 끝내고 나서 막 집에 가는데 계속 그냥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물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계속 느낌이 그냥 막 이상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별일 있겠어 하고 그날도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볼일 보고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 가고 싶은 막 몸이 간지러운 느낌? 예. 막 이런 게 막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막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가위 증상 같은데 가위랑 좀 다르게 몸이 이렇게 손발가락도 움직여지고 고개도 까딱까딱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위에서 어떤 여자가 아줌마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자기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모션을 막 취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게 뭔가 하고 귀신인가 했는데 분명히 흔드는 것 같은데 자기 몸에 힘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흔들면은 이렇게 막 몸이 흔들려야 되죠.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의지를 들썩거리는 것 같고 느낌이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분이 손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예.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또 소리가 질러지더래요. 그 상태로 딱 이렇게 일어났는데 막 그 형님 가족분들이 막 뭐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왜 무슨 일이냐 해서 아니 뭐 손목 없는 여자가 내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다 얘기했더니 막 아무도 안 믿죠. 당연히 애들한테는 그 형수님이 막 들어가라 그러고 당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럴 거면 밖에 나와서 자라고 해서 쫓겨났대요. 그러고 나서 잠들었어요. 또 내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잠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비슷한 상황인데 그 여자가 막 쳐다보면서 차가워 막 이러더래요. 차가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내가 계속 차갑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갑다는 얘기 같더래요. 예. 계속 차가워 막 이러더래요. 이게 뭐가 차갑다는 거야. 막 계속 이런 생각 들면서 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손목이 없는 거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며 막 모든 의문이 들었대요. 예. 그렇게 잠을 거의 설치듯 하고 다음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막 회사 가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그 이상한 배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택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냉장고를 열고 이걸 잠깐 쳐다봤는데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낼 수 있잖아요. 업체에서 보낸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인데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는 보통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택배가 많아요. 거의 90%예요. 근데 이걸 남의 거니까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왠지 느낌이 깨름직한데 뭔지 모르겠고 해서 받으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혹시 오늘 배달해드리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오늘 거 집에 없다 이러길래 그럼 이거 혹시 물건이 어떤 건지만 제가 이거 냉장고가 꽉 차서 그러는데 어떤 건지만 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택배 받을 것도 없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그렇게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또 이게 왠지 또 느낌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물건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물건을 받고 이상한 느낌을 받고 또 이런 여자를 봤으니까 이 물건이 문제인 것 같은데 처리를 못해서 깨림칙한 상태에서 술 먹고 자자 이게 그냥 헛것 본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맥주를 몇 캔 마시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또 나온 거예요. 또 그 여자가 제발 차가워 막 이러더래요. 근데 여전히 손목은 없고 그리고 막 자기는 못 움직이겠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또 한 5분 정도 그렇게 시달리고는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뜬 눈으로 또 밤을 새웠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잠을 몇 시간 못 잔 거죠. 이게 운전하는 직업인데 참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여차저차해서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한 2시간쯤 후에 그 택배 받으신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 뭐 신발끈 뭐 풀린 아이야 뭐 이러면서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누구야 뭐 이러면서 전화가 막 오더래요. 욕을 엄청나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지금 잠 못 자서 짜증나 죽겠는데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저희는 보통 전화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몇 동 몇 호세요 뭐 몇 번지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그 얘기 딱 했는데 너 어디인데 뭐한 놈이야 나한테 뭐 불만 있는 놈이야 너 어디 소속이야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래요. 그래서 진정하시고 무슨 얘기시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네가 배달하기 뭔지는 아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네. 그랬더니 몰라 끊어 이러더니 끊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그 집에 너무 깨림칙해서 일 끝나고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렇게 끝났는데, 또 이제 3일 연장 가해를 늘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옆에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뭔가 부탁할 게 있다거나, 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보내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아련한 눈빛? 예. 이런 걸로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이젠 좀 익숙해지더래요. 그런 현상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갔는데 당신 솔직히 얘기하라고 막 다그치더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배달한 게 알고 보니까 사람 손목이었대요. 실제? 네, 실제 손목이요. 실제 손목이었는데 그 택배가 편의점에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 조회를 해보니까 그 형님이 사시는 동네 편의점에서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형님이 사는 동네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를 그 형님이 그 형님 동네에다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일단 뭐 조사를 한 거겠죠? 난 모르겠다. 나 그냥 나한테 온 물건 배달한 거고 이 사람이랑 이런 통화를 했고 막 다 설명을 했대요. 근데 또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다 조회를 해봤더니 그 위에 이렇게 택배가 내려올 때 그 찍힌 스캐너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이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형님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물건 수거할 때 한두 개가 아니란 말 많은데 막 40개, 50개씩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거를 할 때도 아이스박스도 여러 개 있었을 거니까 기억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했냐고 물어볼 때 수거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뭘 수거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경찰이랑 이렇게 막 실갱이를 좀 하다가 근데 보면은 택배기사들은 솔직히 그 알리바이가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다 기록에 남으니까. 왜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도 네가 뭐 했어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형님도 자기가 의심받는 것 같고 너무 그래갖고 다음날 사무실에 가면 CCTV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딱 봤대요. 근데 이게 잠깐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딱 끝마치고 다시 사무실 가서 그 오전에 그 물건이 찍힌 내역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벨트에 내려오는 그 CCTV에는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왔으니까 기록이 없더라도 거긴 무조건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계속 봤대요. 반복해서. 근데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었던 게 웬 모자를 쓴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와서 아이스박스를 하나 내려놓고 일을 하다 갑자기 또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게 딱 눈에 떴던 게 뭐냐면은 그 택배 그 위에 있다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잘들 아시는 택배 하차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외국인 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바쁘고 좀 몸이 조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 모자 쓴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모자를 안 쓴단 말이에요. 예. 모자 써도 이게 모자가 젖으니까. 더구나 그때 겨울도 아니었어요. 겨울에도 안 쓰는 모자를. 여름에 갑자기 일하러 온 사람이 모자를 쓰고 와서 다리를 절고 저기 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경찰서에다 얘기를 했죠. 내가 배달한 택배가 이거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럼 경찰서의 송장은 뭐냐? 송장이 수기로 쓴 게 아니고 수기 송장이 있긴 있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거든요. 수기로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인쇄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편의점에 가서 경찰이랑 다 같이 확인했던 이 사람이 찍힌 게 편의점에서 결제도 하고 다 했는데 물건을 놓은 게 아니고 놓는 척 하다가 알바가 또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가져가요, 물건을. 예.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많이 이상한데, 이거? 예. 네,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게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이 형님은 그 후로도 꾸준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좀 어쩌다 한 번씩 그 여자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가위를 눌리게 돼요. 예. 이 일이 분명 끝났지만 이 형님한테는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걸 다 했대요. 뭐 저기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뭐 교회도 가고 뭐 했는데 아무 그것도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다가 무당들도 많이 찾아가 봤는데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냥 굿만 하라 그랬더래. 근데 이게 그 형님 입장에서는 그냥 큰돈 들여서 바로 굿부터 하는 게 이게 확실한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분 지인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스님 중에
정말 산에서 열심히 이게 도 닦으시는 분이 있다.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딱 갔는데 스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연락처를 하나 주더래요. 오. 그러더니 자기가 아는 보살님인데 무당이에요. 가보라고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처리해주는 능력은 없다. 다만 그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하고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래요.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사람한테 해를 끼쳤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아니 난 그런 거 없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 택배 이야기를 막 하고 했대요. 이렇게 했고 그게 알고 보니 손이었다. 그랬더니 아 너한테 붙어있는 여자가 있긴 있는데 이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춥다고 했던 거는 아마 냉장고에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해줄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여자분을 잘 얘기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손을 찾아야 되는데 손 어디냐 했더니 경찰이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을 거라고. 이 영가문이 자꾸 주변에 있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건 네가 기억해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무작정 천도를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갈 것 같지도 않다.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예. 도무지 기억나는 게 없더래요. 그러다가 며칠이 흐르고 문득 기억났는데 모자를 쓴 그 수상한 사람이 다리를 절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던 다른 택배기사분 한 분이 다리를 다쳐서 퇴사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싸웠대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이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또 이분도 공교롭게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분 집에 찾아가 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집에 막 사람이 오래 없으면은 막 우편물 같은 거 많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우편물도 많고 그래갖고 분명히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다. 최소한 한 달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부당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CCTV 남자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알던 그 사람인 것 같다. 아마 나랑 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랬더니 그 집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밤에 12시 넘어서 가야 된대요. 딱 갔는데 일반 주택인데 뒤 텃밭 같은 거 있는 그런 주택이었어요. 예. 근데 막 둘러보시더니 무당이 막 울더래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그랬구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울더래요. 이 사람 무서운 거죠. 분명히 무당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니까 이 형님이 막 무서워갖고 막 어찌 할 도리를 모르다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물론 예. 뭐 좋은 일로 돌아가신 느낌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게 하늘로 가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무당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깜짝 놀라서 구슬해야 되냐 이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천도는 자기 알아서 잘 시킬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뭘 좀 찾아야 된대요. 다만 절대 손상시키면 안 되고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 그 숨겨놓은 사람이 이 근처에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좀 파보자고 텃밭을 진짜 한 1시간 동안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찔끔찔끔 계속 팠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팠는데 1시간 정도 팠더니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판 게 아니고 여기 조금 팠다가 여기 조금 팠다가 이러니까 면적이 좁은데도 뭐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검은색 왜 그 쓰레기 담는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분리수거 같은 거 담는 거 이런 봉지가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쓰레기가 아닐까 누가 묻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건져 올려보니까 안에 딱 열어보니까 목도리 뭐 양말 뭐 이런 게 막 많은데 그중에 장갑이 하나 딱 나오더래요. 장갑은 유독 비싸 보이더래요. 아, 이거라고 옆에서 막 부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이건 내가 가져갈 테니까 형님 보고 너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와라. 그 바닷가 쪽이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그 약속된 시간에 가서 무당이 막 이렇게 막 굿을 막 하더래요. 천도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장갑을 이렇게 다 태워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형님이 이제 모처럼 만에 꿀잠을 잤는데 다음날 그 여자분이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것 같은 꿈을 꿨대요. 자기한테.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 형님이 종종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걸로 또 생겨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예.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의 전말을 또 다 알게 되는데 이게 배송 받은 집 있잖아요. 그 집 남자랑 그 집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적이었는데 돌아가신 영가분이랑 불륜 사이였대요. 예. 불륜 사이였는데 그 불륜을 핀 여자 쪽에 남편 있잖아요. 이분도 원래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택배회사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아내분의 불륜을 어느 정도 눈치챈 다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예.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게 생겼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된 건데 이분이 아내분한테 이제 얘기를 잘 했는데도 고치겠다 얘기하고 계속 만나더래요. 그 남자랑. 근데 이분이 다리를 다쳤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그 남자한테는 이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부인분이랑 크게 싸우고 어쩌다가 홧김에 이렇게 또 좋지 않게 타격을 가했는데 부인분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신 거죠. 근데 이걸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너도 관련된 일이니까 어쨌든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택배를 보낸 거라고. 왜냐면은 벨트에 그렇게 몰래 올리고 편의점에서 그냥 갖고 일련의 모든 게 다 택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일하는 사람인 건지 마냥 이렇게 막 물건 올려다 놓고 온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수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래요. 예. 그래서 뭐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택배를 받은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도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 형량 같은 거 받고 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숨 막히게 들었네요, 지금 이야기를. 닭발을 못 드시게 된 이유는 그 손 사진을 봤는데 그 모양이 너무 닭발 같더래요. 모양이. 네, 그 손 모양이 너무 닭발 같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발 종류 있잖아요. 족발, 닭발. 예. 이런 걸 아예 너무 좋아했는데 먹지를 못한대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택배 괴담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솔직히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뭐 어떤 일을 겪을 만한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지금 코로나 이전 시절에 고객님들이랑 조금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제가 모아놨던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하나 들려주세요. 이게 택배 기사님들은 네. 이제 불특정 다수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렇게 또 그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뭐 귀신도 네. 있을 거고 그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예. 저희가 배송을 하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불교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교나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기하고 싶은 게 문에 보면은 부적이 붙어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친구 집 놀러 가거나 이러면 부적 붙어있는 집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A 아파트를 배송한다 치면은 그 아파트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부적 붙여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붙어있는 위치도 가지각색이죠. 뭐 위에 붙은 집도 있고 뭐 문 중앙에 붙인 집도 있고 막 그런 집 안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랑 친한 형님이 겪은 건데 유달리 이상한 집이 하나 있었대요. 보통 우리가 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란색 바탕 뭐 직사각형에 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뭐 글씨 같은 거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은 부적을 붙여놓은 위치도 왜 문이랑 벽이랑 닿는 그 모서리 있죠. 꺾이는 부분. 거기다 붙여놓고 하얀색 끼일단한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 빡 뭐 이렇게 써놓은 그런 그 부적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붙였대요. 보통 부적 한 장만 붙이잖아요. 근데 일자로 쭉 붙여놓은 집이 있대요. 근데 그 집이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가면 맨날 울고 있대요, 누가. 아파트는 거의 100% 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는 뭐 경비실도 있고 있겠지만 요즘 아파트는 무인 택배함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비싼 거 아니면 거의 다 문 앞이라 또 방음이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중문이 있는 집 아니면은. 네. 그 집은 맨날 울고 있더래요. 자기가 맨날 같은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맨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쳤는데 하루는 또 배달하러 갔는데 항상 울고 있었는데 한 몇 개월을 울고만 있었는데 이날은 웃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너무 소름 끼쳐. 아 뭐야 하면서 딱 근데 그 형님도 이 돌비 라디오 애청자분이라 오, 저랑 감사하네요. 그 형님이랑 예, 같이 맨날 그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들으면서 일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부작용이 들으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람 보거나 옆에서 뭐 움직이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라. 이건 편집해야겠다. 예. 예. 부작용은 편집해야죠. 예. 예, 그죠. 이 형님이 그렇게 민감해진 상태인데 이거 들으면서 일하니까 두 가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겁이 많아지는데 예. 속된 말로 그 형님이 딱 배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영화에서 보면 누가 막 추격할 때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손을 꽉 잡잖아요. 예. 웬 아줌마라 그렇게 할줌마?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갑자기 그렇게 문을 딱 잡더래요. 광하고 깜짝 놀란 거죠. 예. 사실 그렇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버튼만 눌러도 되는데. 아 뭐야 이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있더래요 또 근데. 예. 씩 웃으면서 기사님 이렇게 뭐 요구르트 같은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나 주면서 이거 드시고 뭐 너무 힘드시죠? 제가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은데 꼭 받아야 될 너무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속으로 또 그랬죠. 이런 분 얘기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수백 개를 배달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신경 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뭐야 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직접 받으러 가든가 뭐 퀵으로 하든가 뭐 이러지 왜 택배로 보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후에 실제로 그 집으로 물건이 하나 왔대요. 근데 이것도 네. 아이스박스예요. 네. 아이스박스인데 이 형님이 분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곱게 놀 수만은 없어요. 물건을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김치같이 무거운 거는 밑에가 굉장히 많이 깨져요. 아이스박스가. 예. 살짝 나도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살짝 깨진 거예요. 밑에가. 깨진 상태에서 또 이게 탑 안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밀어서 던져놨대요. 깨진지 모르고 던진 건데 깨진 틈으로 무슨 검붉은 액체가 줄줄줄줄 나와요. 뭐야 또. 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갈비 같은 거 있잖아요. 갈비 재운 거라든가 맞네. 예. 뭐 음식한 거, 음식 양념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귀찮아지겠네.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싫거든요. 근데 막 닦는데 문제는 이 냄새가 이런 음식 냄새가 아닌 것 같더래요. 너무 안 좋은 냄새인 거예요. 대체 뭘 주문했길래 이런 거 나오냐면서 또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물건을 이렇게 박스 테이핑해서 실었대요. 근데 이 액체가 이렇게 실은 다음에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탑차에 물건을 싣고 가면 물건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막 덜컹덜컹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속 흘러나와서 막 많은 박스들을 적시고 차 안에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정님 또 귀찮아진 거죠. 막 괜히 막 이렇게 클레임 걸리면 죄송하다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냄새가 음식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싫은데 정말 맡기 싫은 고약한 냄새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도 일단 전화를 했대요. 제가 배달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깨진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랬더니 소리 빽 지르더래요. 내가 신경 쓰려고 했잖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래요. 정말 광기 어린 사람처럼 너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저희가 이거 회사에 파손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찍고 보상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떡할 거야 막 난리를 치더래요 진짜.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떡할 거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막 웃더래요. 깔깔깔깔깔 웃더래요. 예. 어쩔 수 없지 잘해봐 이런 끊더래요. 다시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물건 돌려보낼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 알아서 해 배달은 하지 말고 와다 안 갖고 들어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배달을 하면 클레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클레임이 사실 엄청 무섭진 않은데 하여튼 기분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온 주소 그대로 저희가 코드 꺾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건 다 배송하고 보니까 그 탑 안에 바닥이랑 옆면에 검붉은 게 막 흥건하게 묻은 거예요. 예. 마침 그날이 또 토요일이었어요. 다음날 일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세차장 같은 데 가서 탑 한번 물로 싹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대충 휴지로 닦기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계속 뭐야 오는데 옆에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데 분명 보면 없는데 그 실론이라고 하나요? 옆눈? 아, 전눈질. 여기 뭐가 비치는 거예요. 검은 게. 예. 그래서 눈을 막 비볐죠. 눈에 뭐가 들어갔나 했는데 눈에 그런 건 전혀 없고 계속 비치더래요. 뭐가. 아씨 뭐야 하고 또 집에 왔는데 집에서 잠이 들고 이분도 가위를 눌립니다. 근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이 감기지도 않는데요. 눈 깜빡일 수도 없대요. 그냥 뚝 뜨고 있는데 왼쪽에 누가 이렇게 키 엄청 커 보이더래요. 뭐 체감상 한 3m 돼 보이더래요. 예. 그리고 막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저승사자 그런 느낌으로, 또 얼굴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왜 불렀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뭐 계속 이러더래요. 예.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나 안 불렀어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불러서 왔어. 왜 불렀어? 계속 이러더래요. 둘 다 일을 한 거예요. 난 안 불렀다고. 불렀어 안 불렀어 이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샜대요. 그래갖고 아 무슨 일이야, 난 이때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면서 세차장 가서 그 탑 한번 싹 다 닦았는데 이게 잘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만큼 다 지우고 그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었는데 대가는 준비됐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또 가위를 눌렸는데 미치겠더래요 진짜. 왜냐면 이게 가위를 자주 눌려봤던 사람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낮이 오고 이런 걸 알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안 눌려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눌리니까 막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무당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예. 근데 뭐 다들 사주만 봐줘도 이분은 이제 무당집 가서 먼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들어는 갔는데 다들 사주만 봐주더래요. 뭐 잘 살겠네, 뭐 하겠네, 뭐 이런 얘기만 해주더래요. 예. 그래서 막 실망을 하고 그 검은 남자는 맨날 와서 자기 왜 불렀냐고 물어보고 막 노이로제에 걸리던 차에 하루는 지나가다가 뭐에 홀린 듯이 강릉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 끝나고 바로 강릉을 갔는데 마침 진짜 뭐에 홀린 듯이 뭐 작두 땡땡이라는 점집에 그냥 들어갔대요. 오. 그랬는데 거기서 그 남자분이 담배를 그렇게 피더래요. 자기를 보자마자. 예. 그 형은 이제 비흡연자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견딜 수가 없다고, 너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도대체 뭐 했냐고 막 이러더래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 이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뭐 했냐고,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냐, 알 수 없는 얘기들만 막 하더래요. 그걸 맞춰야지.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다가 이 사람도 이제 그 아이스박스 그런 얘기 막 했대요. 그 무당분이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막 한숨을 쉬더래요. 근데 일단 이거는 자기가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해주지만 당장 완전히 처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힘을 눌러놓은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 당사자를 찾아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됨을 담보로 해서 겪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넌 당분간 절대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템플스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해라. 너 아니면 평생 시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근데 이게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라서 딱히 휴가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저희끼리 휴가 가거나 뭐 이랬을 때 이렇게 품앗이 형태로 이렇게 해서 쉬고 이러거든요. 예. 네, 그것도 뭐 길어야 일주일? 아니 뭐 수술 같은 거 하면은 뭐 2주인데, 아니 뭐 일이 있으면 다들 뭐 좋은 사람들이면 오랫동안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가위 눌려서 너무 무서워서 절 가서 템플 스테이 해야 되는데 나 한 달만 도와줘 뭐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저기를 한 게, 나 몸이 너무 안 좋다.
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름만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머지 보름은 저희가 용차라는 그런 게 있는데 막 말 그대로 프리랜서처럼 그 다른 분이 와서 배달 대신 해주고 돈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뭐 길면 한 달 반 정도 자기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대요.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됐으니까 다시 무당한테 찾아갔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건 자기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일도 안 하는데 돈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냐? 나 이렇게 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없냐? 왜냐면은 나는 상관없는데 사람들을 좀 많이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알겠다. 200만 원 정도는 솔직히 뭐 일하면 있잖아요. 200만 원 준비해서 이렇게 약속한 장소에 가서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큰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오. 무당 두세 분이 같이 막 이렇게 했대요. 자기는 일단 굿 자체를 처음 봤거니와 뭐 이렇게 큰 건 또 처음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했는데 이 형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칼로 그렇게 때리더래요. 근데 문제는 때릴 때마다 계속 움찔움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모션을 취하게 되더래요. 뭔가 오, 예. 안 맞으려는 듯이 칼을 휘두를 때 내가 칼이 맞으면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찔하고 막 도망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고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들더래요. 그렇게 몇 시간의 행위가 끝나고 무당이 하는 말이 일단 이렇게 됐다. 당분간은 너 또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네가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다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가 중생들의 뭐 그런 업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절이 제일 좋다. 자기가 뭐 아는 스님분을 소개해주겠다. 거기라도 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그 절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은 너무 마음 편하게 있었대요. 오. 스님 일 도와드리면서 뭐 가위 눌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너무너무 마음 편하게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그 절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좀 괜찮냐 그랬더니 지금 나 너무 잘 지냈다고 내가 뭐 스님이 돼야 되는 운명은 아니야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서로 장난을 치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너 그 문제 집 거기 가보자 이러더래요. 근데 내가 먼저 얼굴 들이밀 수 없다. 네가 먼저 가서 어떻게든 끌어낸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나타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래요. 같이 올라간 거죠. 그 집에 갔는데 그 분이 이제 똑똑똑 두드렸대요 처음에. 근데 막 또 울고 있더래요. 울고 있는데 계속 두드렸는데 안 나오길래 배를 눌렀는데 누구세요?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래갖고 저 그 택배기사라고 이랬더니 또 깔깔깔깔 웃더래요. 그러더니 문을 확 열더니 제 매좀 봤어? 이러더래요. 와. 근데 그 순간에 뒤에서 그 무당분이 나온 거죠. 눈을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벌벌벌벌 떨더래요, 그 사람. 벌벌벌벌 떨면서 죄송하다, 그냥 딱 죄송하다고 그 소리만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건 네가 해결해야 된다, 다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테니까 제발 다시 우리 보지 말자 이런 얘기 하더래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주고받더래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것도 알겠다고 하고 그 집에서 그분을 데리고 와서 자기 신당으로 데리고 갔대요. 예. 그런 다음에 그 후로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일단 이 형님은 이래서 이 고통에서 해방은 돼요. 해방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지가 그 흔히 말하는 양밥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양밥 사용된 단지. 아니 하려고 했던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그게 안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재료로 들어갔던 게 동물, 뭐 사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대요. 그랬는데 또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고 그 중요한 건 직접 가서 갖고 와야지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근데 또 만약에 그걸 누가 한 명이 직접 운반을 하면 그분한테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 손을 거치게 해서 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게 다 계획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마침 운이 없었던 건지 뭔지 터져버리고 터진 걸로 모자라서 그 형님 차 안에서 이렇게 범벅이 돼버리니까 예. 그 화살이 바뀐 거죠. 원래 행하려고 했던 게 자기한테 온 게 아닌가. 이 형님은 귀신 이런 걸 하나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세요.
그때부터. 화살이 자기한테 꽤 꽂혀갖고 이랬던 게 아닌가. 허주 잡신이 깃든 집에 있던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떡할 거냐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 사람한테. 앞으로 재밌어질 거라고. 이야. 기대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두리님이 이야기하신 거 딱 들으면 진짜로 현실 공포와 그리고 영적인 거 같이 섞여 있네요, 이야기가. 아, 그런가요? 아주 적절한데요, 이거? 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좋아해서 사실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다 막 뭔 소리냐, 뭐 이상한 소리 하냐, 막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 취급하고 해서 잘 안 하는데 예. 은근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두 개씩은 꼭 겪었더라고요. 와. 그러면 두리님, 택배기사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이제 얼마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 제가 그 USB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USB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번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리님은 앞으로도 그 USB 꼭 찾아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도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이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런 일들도 겪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택배업을 하시면서 겪는 일들이 아니네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밤에 배달을 하는데 계단에서 귀신을 봤다거나 그냥 요 정도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이구, 우리 상상 이상을 뛰어넘네요. 이 이야기들 자체가. 현실 공포와 귀신에 관련된 공포가 섞여 있는 무서운 실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